자, 봅니다. 자, 뭐부터 보시냐면, 자, 독서의 서막부터 보세요. 독서의 서막부터. 자, 시간 드립니다. 시간 드릴 테니까, 40페이지. 40페이지. 자, 시작. 자, 이거 한번 풀어봐. 특히, 잠깐만. 요거 풀 때에, 전 두 가지 셈이 좀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한번 보자. 지금 여기서는 사실 그리 어렵진 않아. 그래서 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 자,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자, 우선 요걸 한번 찾아내봐. 자, PS라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PS라는 것은 뭐냐면, 자, P는 problem, 바로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고, S는 solution, 해결 방안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다면 얘는 바로 이제 원인이 중요하는데, 여긴 사실 원인은 나와 있진 않아. 자, 그 다음에 솔루션은, 자, 어떻게 해결하니? 이렇게 좀 잡아주고, 여기에서 우리가 더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게 되냐면, 자, 바로 기대 효과까지. 이거를 한번 판단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사례가 나오게 되면, 자, 사례가 먼저 나오잖아? 그러면 사례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올 수 있다? 주지가 나올 수 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단락에 이렇게 있지 않니? 그러면 앞에 사례부터 시작하면 핵심은 어디 나온다? 뒤에 나온다는 얘기야. 요걸 우리가 판단해주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자, 이것은 예술 지문이야. 자, 그래서 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 표현 방법과 그 다음에 효과, 의도. 자,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데, 자, 표현 방법은, 자, 동그라미고, 효과 의도는 물결 한번 쳐주면 좀 더 깔끔하다. 자, 시간 드립니다. 자, 이거 한번 풀어봅니다. 시작.
알았어. 자, 1번의 정답은? 자, 2번의 정답은? 자, 선생님이랑 같이 가보자. 자, 일반적으로 현대미술을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다 어떻게 표시했어야 되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P.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P라고 적어, P. 자, 하지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자, 어떻게 하면 해결한대? 봐봐. 자, 이해하기 어렵다. 자,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왔지? 자, 이 녀석이 P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에 해당되는 게 그러면 이해하기 쉽다. 이 녀석이 S가 되겠지.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쉽다니?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쉽다니? 거기 보니까 자, 어디에 미술 쳐? 그치? 미술 작품을 자주 접하다 보면 자, 이해하기 쉬운 거야. 그치? 자, 바로 자주 접하게 되면. 됐지. 자,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how가 되는 거야. 자, 그랬더니 뭐가 나와? 오른쪽 제일 끝에 창의력이 신장되고 상상력이 자극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지.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요? 바로 이제 상상력과 창의력 이렇게 봐주면 우리가 되겠다. 그치? 자, 바로 기대효과다. 야, 저기 창의력과 상상력 밑줄 치고 기대효과. 자, 나달락 들어갑니다. 자, 나달락에서는 우리가 자, 사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사례가 먼저 나왔지. 아까 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사례가 먼저 나오면 핵심 어디 나와? 뒤에 나와. 알겠지? 단락에서. 그럼 거기 나 앞에다가 사례라고 적어봐. 나 앞에다가 사례. 자, 2007년 전 세계를 경악시킨 사건이 있었는데 해골의 다이아몬드를 박아놓은 신의 사랑을 위해라는 제목의 작품 때문이었다. 자, 그리고 밑에 줄 내려갈게. 자, 영국의 작가 누구? 데미안 허스트. 자, 데미안 허스트 동그라미.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표현 방법에 동그라미 쳐봐. 어떻게 했니? 두개골에 다이아몬드를 덮었다. 그렇지? 자, 요거 우리가 동그라미 치면 되겠지. 그러면 어떤 효과 의도가 나와? 자, 물결 쳐봐. 욕망 덩어리인 인간과 죽음의 상관관계. 그렇지. 여기서 체크하면 되겠지. 여기까지는 이해가지?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럼 하나가 더 나올 거야.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자, 거기 우리가 데미안 호스트 나왔잖아. 자, 데미안 호스트가 나와주고 자, 여기 우리가 예술가가 나와주고 자, 그 다음에 두개골에 다이아몬드를 엿붙였지. 두개골에 다이아몬드. 자, 그랬더니 바로 뭐가 있어? 바로 이제 욕망, 인간의 욕망과 자, 그 다음에 죽음의 상관관계. 자, 요거에 대해서 자, 이야기를 했대. 그리고 나서 그리고 그러면 사례가 하나 더 나오지. 얘가 사례 1이 되는 거고 얘가 사례 2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사례 2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체크 딱 해줘. 이렇게 딱 체크해줘. 그리고에 자, 체크해주면 되겠지. 바로 누가 나오니? 마르셜 듀샹. 자, 듀샹 동그라미 잡고요. 자, 소변기. 그렇지, 소변기. 자, 소변기에 자, 샘이라고 했대요. 자, 그래서 자, 얘는 뭐니?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어디에 있어? 그렇지. 저기 보니까 미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대. 자, 밑줄 잡아. 물결 잡아. 미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 그렇지. 이렇게 체크해주면 퍼펙트하지. 자, 그래서 핵심이 어디 나와? 이처럼 여기가 핵심인 거야. 그치? 자, 뒤로 밑줄 쭉 쳐야지. 데미안 호스트와 마르셜 듀샹의 작품은 자, 밑줄 쭉 일상적인 소재로도 상식을 뒤집는 창조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얘는. 그치? 그래서 자, 사례를 먼저 얘기해주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자, 주지를 자, 이야기했다 라고 보면 돼. 세 번째 단락. 자, 우리나라의 현대미술에도 우리나라 현대미술 자, 우리가 동그라미 잡고요. 도라고 나와 있잖아. 도. 자, 도가 바로 뭐니? 자, 도는 바로 보조사야. 그래서 거기 도라고 되어 있는 거 동그라미 잡고 자, 이게 바로 이제 보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어떤 얘기 나올 것 같아?
일상적인 소재로도 상식을 뒤집는 창조적인 작품. 그 얘기 할 거야. 이거 이해가니? 이거 이해가? 자, 그렇게 우리가 나올 거야. 자, 우리 주변의 일상에서 자, 독창적인 기법, 동그라미. 자, 뒤에 물결, 창의력과 상상력. 그래서 자, 얘가 누가 나와? 이동재 작가가 나오지, 밑에 줄에. 이동재 작가, 동그라미. 그 다음 그 밑에 줄 오른쪽 끝에 인물과 관련이 있는 곡물과 사물 등의 자, 생활소품 동그라미. 이걸 통해서 자, 작가의 창의력, 자, 이거 물결 잡습니다. 그래서 뭐 쌀 이런 걸로 초상화 막 그리고 그래. 초상화로 막 쌀을 이렇게 막 나열해가지고 초상화로. 대단한 사람이야. 자, 밑에 줄 누가 나와? 지용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용호, 자, 동그라미.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 자, 바로 자, 일상적인 소재 밑에 줄 폐타이어 조각. 자, 동그라미 잡고요. 그래서 그 밑에 줄 문이 생명력이 느껴지는 작품. 요거 물결. 진짜 대단해. 이거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역시 예술가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상 속에 그런 동물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런 동물들 이런 것들을 타이어로 만들어.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이동재 작가나 혹은 거기 지용호 작가 딱 인터넷 쳐보면 이 사람 작품들이 쫙 나오거든. 감탄합니다. 감탄. 더 대단한 건 저기 뭐지? 청바지 조각으로 해서 막 풍경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여성 작가인데 그것도 보면 멀리서 보잖아? 그럼 풍경화 맞아. 가까이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청바지야. 청바지 조각이야. 청바지를 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대단한 것 같아요. 이처럼 미술이라는 예술은 자, 우리의 일상적인 자, A not B가 나왔지. 자, 이거 좀 지워볼까? 자, A나 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 A 아니고 B, A 보다 B, A와 달리 B, A 없이 B. 자, 이런 방식으로 나오게 되거든. 자, 그럴 경우에는 체크를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쌤이 자, A에다가 X를 쳐주고 자, 그 다음에 B에다가 밑줄을 쫙 쳐주는 게 중요하다. 특히 이럴 때는 이 녀석이 보통 자, 출제 요소가 된다. 출제 요소. 요거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 갈게요. 그럼 어디에 X 쳐줘야 돼? 그렇지. 거기다 X 쳐줘. 그럼 어디에 밑줄 쳐줄까? 밑에 줄. 아주 평범한 것들의 미술적인 요소가 숨어있다. 그 다음 밑줄 쳐주면 되겠지. 즉 일상적인 요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에 미술적인 요소가 있다. 자, 이렇게 봐주면 될 거야. 자, 그러므로 평소 미술관이나 갤러리에 들러서 작품을 찾아보고 감상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좋아,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지. 따라서 1번의 정답은 2번 마르셀 듀샹의 쌤은 자, 미술관 뒤쪽에 있었다 그랬지, 그치? 이거 전시하진 않았었다. 자, 이런 얘기. 자, 특히 우리가 동그라미 3번을 보셔야 됩니다. 3번과 5번이 중요해. 동그라미 3번과 5번. 왜 그러냐면, 동그라미 3번이 이 선지가 왜 중요하냐면, 폐타이어 동그라미. 자, 뒤에 밑줄, 생명력. 그러니까 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 됐지? 이렇게 선지가 구성된다는 얘기야. 동그라미 5번도 마찬가지. 자, 밑줄 쳐. 인간과 죽음의 관계, 밑줄 쳐. 그렇지? 이게 뭐야? 거기다 적어. 효과, 의도. 표현 방법 어디 있어? 해골과 다이아몬드, 동그라미. 그렇지. 그래서 예술 지문 같은 경우는 특히 자 3번과 5번처럼 표현 방법과 효과, 의도가 반드시 선지화 되니까 그래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2번 문제 봅니다. 2번 문제 기억 한번 볼게요. 우리 주변의 일상에서 소재를 얻어 독창적인 기법으로 특별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보여주는 작품. 자, 거기 정답은 3번입니다. 바로 문이 일상적 소재, 바로 청바지야. 그치? 청바지가 없는 집이 있나? 우리나라에? 없을 것 같은데? 그치? 웬만하면 다 청바지가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덮어. 오늘 이거 하나만 할 거예요. 자, 문학 오리진 갑니다. 자, 이따 테스트는 이따가 볼게요. 자, 작품 하나 하고 잠깐 쉴게. 가자.
뭐야, 올라온이 아니고. 난장이가 쏘아올린, 자, 작은 공. 자, 요거 할 건데, 몇 가지 한번 좀 살펴줄게. 자, 칠판 한번 봐봐.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설을 바라볼 때에, 나중에는 이제 소설과 관련된 그런 문제, 어떤 이제, 학평이 나왔던, 자, 그런 문제를 나중에 한번 풀어볼 거야. 자, 그럼 소설과 관련된 거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소설.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첫 번째. 자, 보기가 있다면, 이 보기를 힌트로 삼아야 한다. 지금 중독이기 때문에 문제 푸는 방법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많은 작품들을 내 걸로 만드는 게 좀 중요하거든. 작품들을. 그래서 우리는 고등에서 어떤 필수, 자, 그 작품을 미리 배우는 거야. 알겠지? 미리 배우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나왔으니까 선생님 설명해 드리는 거야. 그러면 보기에 어떤 내용들이 힌트가 되느냐? 자, 첫 번째. 바로 이제 시대적 배경입니다. 시대적 배경이, 자, 힌트가 될 수 있고요. 자, 특히 시대적 배경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무엇과 결부지어져야 되면 우리가 배운 부조리. 자, 부조리한 시대 현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작가 경향이 있어요. 작가가 이런 류의 소설을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물 사건 배경으로 쭉 나와요. 즉, 다시 말하면 내용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주제가 나와.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서 우리가 끌고 가셔야 돼.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배경이 나오게 되면 이 배경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지. 자, 하나는 어떤 배경? 자, 하나는 공간적 배경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시간적 배경이 있을 거야. 그럼 시간과 공간적 배경을 자 나오게 되면 우리는 이 녀석은 네모 쳐주는 겁니다. 이게 안 나오네. 네모를 이렇게 쳐줘주면 훨씬 더 좋다. 그리고 나서 누가 나오겠니? 인물이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인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냐면 우리는 자 동그라미 쳐주면 됩니다. 인물은 동그라미 쳐준다.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자, 심리들이 나올 거야. 자, 심리들이 나오게 되면 자, 그냥 다 물결을 쳐주는 게 훨씬 더 좋다. 우리가 이제 시에서 정서는 다 물결 쳐주잖아요. 그치? 맞아, 심리 물결. 가장 중요한 거 다섯 번째입니다. 얘가 제일 중요한 건데 장면 전환이야. 자, 장면 전환 같은 경우는 자, 우린 표시를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거든. 이때에 장면 전환의 요소는 크게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배경의 이동. 그래서 선생님하고 계속 할 거야. 배경이 이동, 배경이 변할 때. 그러니까 공간적 배경이 이동하든가 아니면 시간적 배경이 이동하든가. 그 다음 두 번째. 자, 한편. 어느 날. 이때. 자, 요런 단어가 나오게 되면 자, 이 녀석은 철저하게 뭐다? 한편할 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서는 장면을 전환해줘야 돼. 이때 이 인물은 장면별 한 번만 체크하는 거야. 알겠지? 인물이 나올 때마다 막 동그라미 치면 안 된다. 그냥 장면별 한 번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얘는 어떻다고? 즉 이거를 내가 도식화 시켜줄게. 자, 여기에 자 보세요.
배경이 있겠지. 이 배경은 자, 시간과 그 다음에 공간이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치? 자, 요 배경 안에서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자,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반응을 보일 거야. 이 반응은 크게 두 가지겠지. 자, 바로 심리적 반응과 그 다음에 행동적 반응을 자,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전체, 이렇게 한 번에 구성되는 이 전체를 우리 뭐라고 하는 거야? 하나의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배경 니꼴 장면이라고 해도 괜찮아. 알겠지? 배경 니꼴 장면이다라고 해도 괜찮으니까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체크해 나가자. 자, 선생님이랑 자, 같이 볼 겁니다. 준비가 되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 장마. 응? 응. 이거 먼저 하자. 다 했어. 자, 갑니다. 자, 가달락부터 우리가 한번 가보자.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자, 아버지 동그라미. 그렇지. 인물이니까 동그라미 쳐주는 거야. 그치? 자, 특히 여기 난쟁이. 자, 난쟁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가난하고 소외된 인물을 상징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내신에 나오는 거야. 그치? 가난하고 소외된 자, 인물을 상징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무슨, 이거 이제 정말 그 힘들게 사는 사람, 가난한, 바로 이제 빈민을 상징합니다. 빈민층. 딱 봐도 이거 산업도시화지, 그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맞지? 그러니까 뭐에 대한 얘기야? 가난에 대한 얘기야. 끝까지. 그러면, 가난에 대한 얘기가, 자, 시작이 되면, 자, 여기 극복의지 있다, 없다? 없다, 웬만하면. 그치? 소설에서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자,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자,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자, 그러면 난쟁이야 이거만 옳았고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밑줄 한번 쳐봐. 이거는 뭐 하는 거야? 현실에 대해서 뭐 하는 거니? 비판 정도로 보시면 되겠지. 다른 건 하나도 옳지 않았어. 나는, 자, 나 동그라미. 이거 좀 지울까? 자, 몇 인칭? 그렇지. 나가 나오면 철저하게, 1인칭이다. 자, 1인칭은 우리가 작품 안에 서술자야, 밖에 서술자야? 그렇지. 잘한다. 작품 안 서술자입니다. 그러니까 작품 안의 서술자가 뭐하고 일치해? 인물과 일치하게 되지. 됐죠? 이렇게 적어주면 퍼펙트. 지금은 누구만 등장했어? 나만 등장했어. 그치? 나 동그라미 잡았죠?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그 다음에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자, 어떤 정보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내가 알아둬야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밑줄 딱 치면 돼. 몇 식구? 5식구 밑줄.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5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 거기 보니까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자, 그러면, 자, 천국 역세모 해봐. 자, 지옥 세모 해봐. 그러니까 여긴 대비가 나왔다. 그럼 맞아, 틀려? 맞는 거야. 그치? 천국과 지옥. 그러나 그러나 뒤에는 늘 중요하다. 우리 5식구 동그라미. 자,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물결 쭉 쳐봐. 심리잖아.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거기 지옥에 살면서 자, 천국을 생각했다라고 했을 때, 자, 지옥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야? 가난을 의미하는 거야. 그치? 자, 천국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야? 부유함을 의미하는 거야. 가난이 제일 힘든 건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한다는 거지.
그게 제일 슬픈 것 같아.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하는 거. 그리고, 예전에 선생님이 매우 가난할 때 학교 선생님이 나한테, 물론 그분은 이제 진심을 다해서 위로하셨을 텐데, 전혀 위로가 안 됐던 게 뭐냐면,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런 창피한 게 아니라, 불편한 거란다.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괜찮을까?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뒷말은 맞는 것 같아. 열심히 공부해서 가난을 좀 벗어나게 된 것 같은데 창피한 게 아니고 불편하다라는 건 동의를 못했어. 왜냐면 그때는 창피하고 불편했어. 그러니까 창피해서 불편했고 불편해서 창피했던 그랬던 기억이 조금 나. 우리 학교가 급식 시범 학교였는데 급식 시범 학교를 하면서 뭐가 있었냐면 이게 정말로 이제 10,000원씩 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학교에서 10,000원씩, 이게 학교에다 10,000원씩 내면 10,000원이 좀 안 됐나 기억이 안 나지만 이렇게 내면 한 달 동안 밥이 공짜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10,000원 맞을 거야. 그때 당시 10,000원은 좀 큰 돈이었으니까. 그래서 밥이 공짜로 막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안 싸가지고 가도 되는. 근데 우린 가난했으니까 그걸 집에도 얘기할 수도 없었고 워낙 이제 큰 돈이라.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서 못합니다 라는 걸 써서 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랬더니 학교에서 그럼 너는 공짜로 먹어 라고 하면서 대신 이거 이렇게 여기에 뭐 목걸이 같은 걸 이렇게 준다. 근데 거기에 얘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는데 내 기억에 좀 초록색의 이런 명찰 같은 거였어.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메고 이게 뒤에 서잖아. 그럼 이렇게 가잖아. 그렇게 가면 거기 배식해주는 아주머니가, 그 아주머니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이제 배식을 했거든. 그래갖고 그 초록색을 보고 나서 아이고 넌 많이 먹어야지 그러면서 밥을 엄청 주고 또 맛있는 반찬 엄청 주는 거야. 난 그게 너무 싫었어. 창피했어. 그러니까 너는 가난하니까 더 먹어야 돼. 내가 그걸 듣고 있으면 그럼 저기 애들은 이거 초록색 있잖아. 이걸 다 알아. 그러니까 쟤는 가난한 아이. 이걸 다 하는 거야. 그게 되게 불편하고 그래서 한동안 안 먹었어. 불편해서 한동안 먹지 않고 그러다가 선생님이 이제 축구를 하게 되지. 근데 축구를 곧잘 했어. 그래서 축구할 때 이제 그게 나왔지. 여러 가지 음식들이 간식이나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걸 다 바리바리 쌌지. 우선 최소한을 나 삼겹살 이런 거 삼겹살 파티 이제 시험 끝나면 그런 거 했거든. 그럼 정말 미치듯이 먹는 거야. 얘기 안 해. 무슨 얘기할 시간이 어딨어. 얘기할 바에 한 번만 더. 그래서 이렇게 구울 때 있잖아. 오로지 나는 고양이처럼 그것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색깔만 바뀌면 먹어. 그러다가 결국에는 남잖아? 그럼 그때 용기를 내는 거야. 저 이거 싸가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싸가라고 하지. 당연히 남는 거니까. 그럼 다 싸가. 그래서 집에 가. 그럼 집에 가면 누가 있어? 내 동생이 있어. 그럼 동생이랑 펼쳐놓고 동생이 먹는 거 이렇게 봐. 그럼 기분이 좋았던. 나중에는 이제 조금 더 뻔뻔해지더라고, 사람이. 그래서 5학년, 6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우리 급식 시범학교였잖아. 그지? 딱 애들 이렇게 먹고 있을 때 딱 나와가지고 그랬어. 거기 막 빵 나오고 그리고 무슨 닭튀김 이런 거 나오면 여학생들 안 먹는 애들이 있거든. 그럼 내가 비닐봉지 하나 딱 들고 나서 야, 먹기 싫은 거 여기다 다 담아. 그럼 내가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애들이 거기다 빵은 여기다 담고 또 다른 건 여기다 수박 같은 거 여기다 담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묶어.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미친 듯이 집에 뛰어가는 거야. 뛰어가면 저쪽에 동생도 뛰어와. 그럼 집에 가서 그거 펼쳐놓고 먹는 거야. 그거 펼쳐놓고 먹고 나서 이제 가만히 앉아있지. 왜 앉아있는 줄 아니? 소화될까봐.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배 두드리면서 만화 보지. 만화 보면서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 이제 가난은 이제 그런 거였어. 쌤이 느꼈을 때. 가볼까?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그만큼 매우 힘들었다는 얘기지.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다. 이거 뭐야? 심리 맞니? 그 물결 쳐야지.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다. 뭐가 지겨워? 가난이 지겨웠던 거예요. 우리의 생활은 뭐니? 전쟁과 같았다.
자, 이거다 물결쳐. 전쟁과 같았다. 거기다 별표 하나 딱 해. 왜 그럴까? 우리가 소설에서 말이지, 비유가 나오잖아? 비유가 나오면 무조건 체크해 줘야 돼. 그래서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 비유가 사용됐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경우도 있지만, 자, 오히려, 자, 화자래. 여기 나와 있는 인물이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낸 말 2개 찾아라. 그러면, 지옥, 그 다음에 뭐, 전쟁.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치? 그래서, 비유는 무조건 체크해 주는 거야.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고, 자, 근데 마더 나오죠? 자, 어머니 동그라미. 자, 물결쳐.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자, 그러나 뒤에는 무조건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러나 뒤에는 밑줄만 쭉 쳐도 괜찮아. 그러나 뒤에는 밑줄 치고 별표 하나 해.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자, 이제 그날 아침이니까 그날 아침 네모 한번 잡아줘. 자, 이제 어디로 넘어가? 그렇지. 이제 과거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설이, 자, 과거로 넘어가게 되면,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에서 과거로 가게 되잖아. 그치? 이런 걸 우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간 흐름의 변화라고 하거든. 혹시 질문 던질까?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걸 뭐라고 해? 무슨 식구죠? 아니지. 액자식은 그러지. 역순행.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 역순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회상입니다. 그래서 회상이 있으면 보통 역순행이다라고 봐주면 돼. 똑같은 말 뭐가 있어? 역순행 똑같은 말. 역전적 이런 말 있지, 그치? 이런 말들 역순행, 역전적, 그리고 이제 역행적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 자,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내 동그라미. 어머니 동그라미. 조각마루 끝에 앉았어. 뭐 했어?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들은 정보가 되겠다. 출제되겠다. 그럼 밑줄 쳐주는 거야.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런 거 밑줄. 그게 뭐냐? 철거 개고장이에요. 자, 철거 개고장 세모 한번 쳐볼까? 자, 거기다 적어봐. 철거 개고장에 갈등을 일으키는 소재입니다. 철거 개고장 갈등을 일으키는 소재. 기어코 왁 구냐구냐.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자, 우리가 대사가 나오면 대사의 핵심만 밑줄 치는 거야. 집을 헐라는 거지. 여기만 밑줄. 자, 이거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어때? 식사를 중단했다. 밑줄. 입맛이 없는 거죠?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자, 가로 묶어봐. 보리밥에부터 밑에 줄 감자까지.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2개와 조린 감자, 가로 닫아. 자, 이것을 우린 2글자로 뭐라고 할래? 가난. 그렇지. 그러니까 전체 가난을 머릿속에 잡고 읽어야 돼, 우리가.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철거 개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꽤 길었는데 쌤이 그냥 빼버렸어요. 자, 철거 개고장 얘기가 있습니다. 낙원구, 자, 수신, 서울특별시에 거기다 밑줄 쳐봐. 낙원구 행복동 김부리 귀야. 낙원구 행복동. 자, 여기가 낙원이고 행복하지도 않지. 그치? 동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치? 그럼 낙원구 행복동 밑에다 뭐라고 쓸래? 그렇지. 잘했어. 그렇지. 너무 잘했어. 거기다 반어법이라고 적어줘야지. 그렇지. 낙원구 행복동에서 얘네들은 가난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훨씬 더 비극성이 더 나오는 거야. 알겠죠? 일부러. 자, 요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쉴게요.